여러분 갑자기 제 복장이 바뀌셔서 깜짝 놀랐죠? 이 프로는 어제 저녁 6시에 당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워낙 귀한 분을 모시는데 이분이 저녁을 시간을 빼놓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촬영이.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촬영을 하고 나서 다시 저녁 때 시간을 내서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자, 전 대한민국 청소년총회 총회장, 그리고 아시아 미래세대 포럼 회장, 아주 명칭이 대단히 그럴싸하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민주당보다도 더 먼저 주장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우리 이진영 씨 모시고 우리 청년들의, 특히 청소년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소년 총회 총회장, 아주 너무 거창하네요. 회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한 600에서 700 정도. 600에서 700. 본인이 직접 사람을 모아서 만들었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어느 고등학교라고요? 명지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교 나왔네요. 이성은 의원이라고 아세요? 네, 압니다.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시아 미래세대 포럼 또 회장이라고 하시는데 예. 여기는 아시아 몇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 4개국이 같이 하고 있고요. 네.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셨죠? 아주 젊은 친구인데 대한민국 청소년 총회 회장뿐만 아니라 총회장이네요. 그다음 아시아 미래세대 포럼 회장까지 하시고 이 조직을 직접 만드는 아주 전도유망한 청년입니다. 자, 먼저 18세 연령 인하권 먼저 좀 물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예. 18세로 선거권을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최초로 맞습니까? 최초로? 예, 맞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주장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먼저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왜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인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까? 제가 뭐 주위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좀 우파적 색채를 띠고 많이 활동을 했었지만 제가 만 18세 선거권을 주장한 이유는 지금까지 의무와 권리는 함께 가는 거라고 저는 여태까지 배워왔고 그리고 또 그렇게 좀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 18세가 되면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소득이 있으면 납세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인으로서 의무를 많이 지게 되는데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선거권이 없다는 점이 좀 많이 모순된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만 18세 선거권이 이제 인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납세 의무, 국방 의무 예. 이런 것들을 법에서 18세 이상부터 부여하면서 예. 권리인 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 참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은데 헌법 소원 같은 거 안 해봤나요? 헌법 소원도 준비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만 18세 선거권이 2022년으로 미뤄지면서 우리가 조금 기다려보자 해서 일단 헌법 소원은 안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진영 학생이 이제 시간이 4년 지나면 그때는 예. 나이가 이미 선거권을 가진 나이이기 때문에 속칭 말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권리가 없어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많은 동생들이나 그리고 또 같이 활동하던 그런 청소년 활동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이제 조력을 할 입장입니다. 우리 이진영 학생이 비록 나이가 넘어가더라도 예. 함께하는 또 다른 젊은 후배들이 예. 더 젊은 후배들이 예. 그 일을 대신해서 적절한 시점에 헌법 소원을 할 것이다. 예. 정말 멋지네요. 나중에 혹시 헌법 소원 하면은 나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내가 변호사인 거 혹시 아세요? 예, 압니다. 변호사인데 이런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힘닿는 데까지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겠다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2학년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18세가 만 예. 18세가 그럼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를 하는 거라면 예. 오히려 납세 국방 의무를 19세로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 아닐까요?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를 하는 것 과연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모습일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 저는 그것의 합의점이 의무를 올린다 그리고 또 권리를 내린다의 관점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의무를 지고 그리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만큼의 상응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상식에 걸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만 19세나 만 18세가 어떤 게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참 많았고 거기에 대한 쟁점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만 18세나 만 19세가 아니라 20세로 만을 뺀 20세로 하는 것이 전 그 방법보다는 옳다고 봅니다. 오히려 나이를 과거처럼 20세로 올려서 예. 그래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예. 공통되게 만든다. 예.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면 18세, 19세, 20세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예. 오히려 올린다. 예. 그런데 참정권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분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맞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에 20세에서 19세로 낮춘 이유가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연령이 너무 높다 그랬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서 19세로 낮춘 건데 이거를 다시 20세로 올리자 그러면 의외로 또 많은 사람이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이 아니라 만 18세, 만 19세라고 보지 말고 아예 한국 나이로 20살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나이로 20살. 한국 나이로 20살. 만 19세로 올리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만 18세로 하게 되면 나는 20살이 넘었는데 지금 생일이 안 지났다는 이유로 성인의 의무를 안 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만 몇 세라는 그런 서양적 개념의 나이 예. 개념이 아니라 한국의 나이 개념대로 해서 그냥 세는 나이로 20살. 예. 그죠? 그럼 그냥 세는 나이로 20살이라고 하면 만 19세가 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생일이 늦고 빠르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관계없이 20살이 됐으니까 같은 세대들은 그 해에 다 같이 투표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참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좀 경청해서 저희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인 스스로 보수 우파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어떻게 해서 보수 우파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우파 그리고 또 보수라는 용어가 우리 일상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 정치에서 쓰는 용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정치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정책이란 인간의 욕구를 가장 공정하게 분배하는 수단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떤 사상이 옳고 그리고 또 어떤 사상은 또 잘못됐고 어떤 사상은 이렇고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결과론. 여태까지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이렇게 또 부국강병을 이뤄내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전에 맹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라는 말을 비추어 봤을 때 결국에는 어떤 사상을 선택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상을 선택해야 우리 국민이 공정하게 분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조금이라도 옹호하는 우파가 제 성향에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예,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우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은 틀림없어요. 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국민 소득이 높아진다고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 정도 소득이 이루어진 다음엔 그 다음에 소득이 향상된다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우리 우파의 어떤 역사적인 우리가 성과물이긴 한데 예. 그 성과물 위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나갈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계속적으로 과거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혹시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가 여전히 과거의 이야기, 먹고 사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지금 속칭 말하는 진보 진영은 비판을 예.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국에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이나 우파 진영에서 말씀하는 그런 이제 경제 그리고 또 성장 이런 거를 중시하는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은 인권 그리고 또 이제 성장보다는 분배를 이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가치를 선택하든지 무엇이도 옳고 나쁘고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연구소의 도표에 따르면 그 소득이 올라갈 때마다 행복은 그에 달해서 정비례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례 관계는 있었다고 그 리서치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라는 기반 그리고 또 성장이라는 기반이 깔려야만 그 위에 인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분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정당이나 정치를 보면 일단 인권을 말하고 분배를 말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조금 더 중시하고 그리고 또 분배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분배와 인권을 너무나도 이제
강력히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나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반이 깔려져야 되는 성장은 너무 등한시하는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달리 얘기하면은 보수 우파가 인권과 분배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 본질적인 경제와 성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현실적으로 인권과 분배도 강화해 나가는 이런 예. 방향이 맞다는 취지이신 것 같네요. 예. 아, 정말 참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적폐죠. 적폐고 적폐요? 지금 요 앞에서 저기 모 정당 프락치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적폐 세력 해산하라 그러는데 예. 아, 청소년들도 우리를 적폐라고 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청소년들한테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한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사상 초유의 헌정 이제 초유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두 뭐 바른정당이라고 책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리고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청소년이 그렇게 인식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소통하지 않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토론회나 그리고 또 라디오에 보면요, 자유한국당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 기회를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일단 총선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나 그리고 다른 정당에 비해서 청년 비례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오히려 청년들한테 좀 많은 기회를 주는 정당으로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통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소통의 전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과 청소년에 맞는 그런 눈높이로 접근을 해서 뭐 디자인을 잘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미지를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청년이나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저는 자유한국당이 많이 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의 전략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과정에서도 쇄신과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폐라고 보고 있다. 예. 그리고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다. 그 소통이 안 되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뭐 또 다른 혹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우리 청소년들은 두 가지 말씀 말고 혹시 뭐 다른 얘기도 있으신가요? 근데 또 이제 좋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 꼭 좋은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래도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나 그리고 또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안보 그 관점으로 봤을 땐 그래도 순수히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우리나라를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이제 최후의 보루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바른정당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될 텐데요. 한번 비교해 주시죠. 저는 바른정당은 일단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아니다. 바른정당은.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가 아니다라고 왜 말씀드리고 그렇게 싶고요. 생각하세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진보 보수 일반론을 일단 또 말씀드리겠지만 보수라는 가치는 결국에는 지금의 가치를 조금 유지하면서 지킨다라는 것을 좀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 좀 예를 들어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유승민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일단 후보나 이름이나 정당이나 그리고 또 안보 공약을 제외하면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공약이 다를 게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것이 과연 보수 정당인지 아니면 진보 정당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보 좀 재미있게 비유하자면 안보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또 대북 태세를 강경하게 하는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라고 좀 비유를 하고 싶네요. 국민의당. 안보를 강조하는 국민의당 또는 민주당이다. 예,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하면 그래서 청소년 등이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예. 자, 도대체 그럼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좀 변신을 해야 특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지지를 받고 희망을 느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유한국당이
이미지 자유한국당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반성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청소년들은 현역 의원 21대 총선 무공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덧붙이자면 지금 일단 정치적 세대적 물갈이나 그리고 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라는 것 그리고 또 정치를 영위하는 정당이라는 조직은 개인이 합쳐서 만든 어쨌든 사회적 집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들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을 품지 않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첫 번째로 반성하는 모습을 개인마다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이 집합된 정당도 똑같이 이제 그 개인만큼 보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의원 한 명 그리고 당직자 한 명 그리고 또 지지자 한 명들이 소통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반성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또 혁신하고 그리고 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 개인 한 명들이 진짜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통 전략을 저는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통 전략을 바꿔야 한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소통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정당들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소통은 하되 소통의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소통 방법이 다르냐? 더불어민주당 솔직히 얘기해서 지지율이 청년 그리고 또 50 언더에서 지지율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도 나타났지만 60, 70대 그리고 넘어서 80대까지 지지율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지지율에 맞는 이제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또 자신의 지지율에 맞는 전략을 내놓습니다. 청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뭐 카드뉴스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조금 젊은 층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심지어 캐치프라이즈까지 그렇게 젊은 그리고 또 새로운 그리고 또 혁신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감성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동물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인데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서 이 워딩이 조금 이제 민망하지만은 인간의 본성에 맞는 인상의 본성에 맞는 거기에 이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결국에 인간은 주관적인 환경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그 후에 자기네 주관적인 주장을 내놓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감성적 그리고 또 이제 주관적인 자유한국당이 또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 소통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이준영 학생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뭐 생물학적인 나이는 20대 미만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의 수준 내공은 뭐 훨씬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 같은데 일단 참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질문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이제 대통령 당선되셨어요, 그렇죠? 한 40여일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시는 현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지금 지지율을 좀 봤을 때 일단 80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강성인 호남인 곳은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 부분이나 그리고 또 국민의 여론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저는 일단 거기에서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그 정권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여론이나 이제 지지율이 아니라 정책이고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이제 평가입니다. 저는 일단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조금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첫 번째로 비정규직 제로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경제 관점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올바른 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고 그리고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경제 구도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인천공항에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그런 이제
그랬죠. 일단 그런 말을 얘기 했습니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은 약속을 했습니다. 네.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근데 거기서 비정규직 제로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13명인가를 다 못 올리고 예. 몇 명이 그냥 예. 직장을 그렇습니다. 잃었다며요. 예. 그죠? 저는 결국에 사람이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정규직 아닌 비정규직인데 어쨌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소득이 없는 실업자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가려면 일단 연금 그리고 또 월급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대우 이런 것이 그래, 상향돼야 좀 되는데 죄송한데 중간에 말씀 끌어 죄송한데 이제 디테일한 얘기들은 또 다음 예. 기회에 한번 하고 이제 큰 제목으로 자 비정규직 제로가 문제가 있다라는 예. 지적하신 것 같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무능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안보. 이번 뭐 사드 4대 관련해서 국방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이제 소환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조사하는 걸 보고 저는 이 정도 전국인데도 저렇게 사드 배치 가지고 아직도 끄는구나. 해서 이 정부 과연 안보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일단 세 번째로 일단 포퓰리즘성 공약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 원전 폐쇄. 이제 원전 폐쇄 당연히 뭐 다른 대체 엔진가 나왔다면 그리고 전략 수급이 원활하다면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블랙아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대체 에너지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원전을 무차별적으로 폐쇄하고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게 되면 국민들 여론은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거 혜택들 많이 줄여들게 됩니다. 좀 아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정전 사태가 이제 몇 번 예. 반복되고 이제 이러면은 국민들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포퓰리즘 공약 참 적절한 지적인 것 같고요. 또 혹시 뭐 지적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그래요.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이진영 학생 전 대한민국 청소년 총회 총회장이시고 아세아 미래세대 포럼 회장이신 우리 이진영 학생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내공이면 아마 10년 후, 20년 후에는 얼마나 더 풍성한 어떤 생각의 깊이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다 못한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그래서 다음에 가까운 시일 내에 뭐 언제가 될지는 딱 지금 약속하기는 어려운데 다시 한번 모셔서 예. 한번 또 이야기 한번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기꺼이 응해 주실 거죠? 예. 자, 나오신 김에 우리 적반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적반하장은 당 차원에서 이제 많이 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당 차원은 별로 안 밀고요. 우리 우익을 사랑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 가고 예. 있습니다. 예. 적반하장을 통해서 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자기가 우파를 바라봤던 시선 그리고 또 시장 경제를 바라봤던 시선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두보가 적반하장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이진영을 교주로 생각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 이진영 학생이 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보시지만 또 우리 이진영 학생이 나와서 멋지게 사자오를 토한 이 적반하장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댓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실 말씀, 애정을 가지고 대신에 비판을 하시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그런 비판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이진영 학생을 모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리며 오늘 이 토론,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까? 한 4개국이 같이 하고 있고요. 네.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보셨죠? 아주 젊은 친구인데 대한민국 청소년 총회 회장뿐만 아니라 총회장이네요. 그다음 아시아 미래세대 포럼 회장까지 하시고 이 조직을 직접 만드는 아주 전도유망한 청년입니다. 자, 먼저 18세 연령 인하권 먼저 좀 물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예. 18세로
선거권을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최초로 맞습니까? 최초로? 예, 맞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주장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먼저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왜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인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까? 제가 뭐 주위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좀 우파적 색채를 띠고 많이 활동을 했었지만 제가 만 18세 선거권을 주장한 이유는 지금까지 의무와 권리는 함께 가는 거라고 저는 여태까지 배워왔고 그리고 또 그렇게 좀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 18세가 되면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소득이 있으면 납세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인으로서 의무를 많이 지게 되는데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선거권이 없다는 점이 좀 많이 모순된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만 18세 선거권이 이제 인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아,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를 하는 것, 과연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모습일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 저는 그것의 합의점이 의무를 올린다 그리고 또 권리를 내린다의 관점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의무를 지고 그리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만큼의 상당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상식에 걸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만 19세나 만 18세가 어떤 게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참 많았고 거기에 대한 쟁점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만 18세나 만 19세가 아니라 20세로 만을 뺀 20세로 하는 것이 전 그 방법보다는 옳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나이를 과거처럼 20세로 올려서 예. 그래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예. 공통되게 만든다. 예.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면 18세, 19세, 20세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예. 오히려 올린다. 예. 그런데 참정권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분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맞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에 20세에서 19세로 낮춘 이유가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연령이 너무 높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서 19세로 낮춘 건데 이거를 다시 20세로 올리자 그러면 의외로 또 많은 사람이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이 아니라 만 18세, 만 19세라고 보지 말고 아예 한국 나이로 20살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나이로 20살. 아, 한국 나이로 20살. 만 19세로 올리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만 18세로 하게 되면 나는 20살이 넘었는데 지금 생일이 안 지났다는 이유로 성인의 의무를 안 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만 몇 세라는 그런 서양적 개념의 나이 예. 개념이 아니라 한국의 나이 개념대로 해서 그냥 세는 나이로 20살. 예. 그죠? 그럼 그냥 세는 나이로 20살이라고 하면 만 19세가 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생일이 늦고 빠르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관계없이 20살이 됐으니까 같은 세대들은 그 해에 다 같이 투표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참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좀 경청해서 저희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인 스스로 보수 우파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어떻게 해서 보수 우파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우파 그리고 또 보수라는 용어가 우리 일상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 정치에서 쓰는 용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정치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정책이란 인간의 욕구를 가장 공정하게 분배하는 수단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떤 사상이 옳고 그리고 또 어떤 사상은 또 잘못됐고 어떤 사상은 이렇고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결과론. 여태까지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이렇게 또 부국강병을 이뤄내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전에 맹자 선생께서 말씀하신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라는 말을 비추어 봤을 때 예. 이런 것들을 법에서 18세 이상부터 부여하면서 예. 권리인 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 참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은데 헌법 소원 같은 거 안 해봤나요? 헌법 소원도 준비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만 18세 선거권이 2022년으로 미뤄지면서 우리가 조금 기다려보자 해서 일단 헌법 소원은 안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진영 학생이 이제 시간이 4년 지나면 그때는 예. 나이가 이미 선거권을 가진 나이이기 때문에 속칭 말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권리가 없어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많은 동생들이나 그리고 또 같이 활동하던 그런 청소년 활동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이제 조력을 할 입장입니다. 아, 우리 이진영 학생이
비록 나이가 넘어가더라도 예. 함께하는 또 다른 젊은 후배들이 예. 더 젊은 후배들이 예. 그 일을 대신해서 적절한 시점에 헌법 소원을 할 것이다. 예. 아, 정말 멋지네요. 나중에 혹시 헌법 소원 하면은 나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내가 변호사인 거 혹시 아세요? 예, 압니다. 변호사인데 이런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힘닿는 데까지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겠다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2학년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18세가, 만 예. 18세가. 그럼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를 하는 거라면 예. 오히려 납세 국방 의무를 19세로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 아닐까요? 여러분, 갑자기 제 복장이 바뀌셔서 깜짝 놀랐죠? 이 프로는 어제 저녁 6시에 당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워낙 귀한 분을 모시는데 이분이 저녁을 시간을 빼놓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촬영이.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촬영을 하고 나서 다시 저녁 때 시간을 내서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자, 전 대한민국 청소년총회 총회장, 그리고 아시아 미래세대 포럼 회장, 아주 명칭이 대단히 그럴싸하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민주당보다도 더 먼저 주장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우리 이진영 씨 모시고 우리 청년들의, 특히 청소년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소년 총회 총회장, 아주 너무 거창하네요. 회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한 600에서 700 정도 됐습니다. 600에서 700. 본인이 직접 사람을 모아서 만들었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어느 고등학교라고요? 명지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교 나왔네요. 이성원 의원이라고 아세요? 네, 압니다.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시아 미래세대 포럼 또 회장이라고 하시는데 예. 여기는 아시아 몇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